시청자 킹덤님의 사연입니다. 94년 여름에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였다. 대학생이 되고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나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불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막차를 놓쳐서 동아리방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그날도 그랬다. 같은 운동 동아리였던 친구와 나는 낮에 한참 운동을 하고 이른 저녁부터 선배와 동기, 후배들과 싸구려 안주에 술을 먹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날이었다. 낮부터 빈속에 술을 들이부어 이미 얼큰이 오른 상태로 근처에 사는 여자애들은 신사답게 집까지 데려다주고 2차, 3차를 지나서 어느덧 막차까지 끊겼다. 돈이 없던 친구와 나는 동아리방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수업을 가자는데 동의하고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우리 동아리방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허름한 임시 동아리방이었다. 그 당시 웬만한 학교 부지는 예전 공동묘지였다는 흔한 이야기들이 많던 시기였다. 우리 동아리방도 예전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다. 그냥 흘려 듣기에는 믿음이 가는 말들이었다. 왜냐면 그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사시던 어르신들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 친구와 나는 수도가에서 대충 물만 묻히고 동아리방 소파에 널브러졌다. 안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도 부르고 더운 날이라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고 최대한 편하게 잠들 요량으로 친구에게 혀가 꼬이는 말투로 더운데 바지 벗고 좀 편하게 자도 되겠지. 친구도 그래 뭐 우리밖에 더 있나. 술이 취해 눈뜨기도 귀찮아서 실눈으로 머리맡을 보았다. 어둑한 곳에 우리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 뭔가 이상해서 옆에 누운 친구에게 물었다. 바지 벗기 좀 그런데 여기 누가 있잖아. 눈도 뜨지 않은 친구는 뭐라카노? 누가 있노? 우리 뿌이다. 아니다. 여기 있네. 그리고 뭔가 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여자였다. 분명 여자다. 그 여자는 1차 끝나고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준 그 친구였다. 너무 이상해서 눈을 다시 떠서 봤다. 그 친구다. 분명 그 친구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다. 머리 스타일, 옷, 바지 다 그 친구인데 얼굴이 없다. 그 여자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순식간에 온몸이 굳었다. 겨우 입을 떼서 친구를 급하게 깨웠다. 친구야. 입이 굳어 말이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러던 중에도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있었다. 친구야. 낮에 집에 데려다 준 그 여자애 여기 있다. 무슨 소리고? 같이 데려다 줬는데. 야, 이 봐라. 머리맡에 있잖아. 뭔데? 무슨 소리고? 뭐 하며 친구가 불을 켠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다. 난 식은땀을 흘리면서 친구 손을 잡고 급하게 밖을 뛰어나왔다. 벤치에 앉아 좀 전 봤던 여자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니 친구도 너무 놀라면서 동아리방 근처도 못 가고 밖에서 밤을 새워야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린 막차 전에 집에 들어가는 착실한 대학생이 되었고 우리 동아리방 아니어도 여자 귀신을 목격했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시청자 헤라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는데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죽고 나서 저승사자 같은 분이 따라오라고 그랬대요.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마늘밭이 있길래 마늘을 하나 캐서 드셨대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막 승질을 내면서 지금 못 데리고 간다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고 눈을 떴는데
그때 자기가 죽어서 본 게 저승사자가 맞구나 싶었대요.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승사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저희 할머니한테 저승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분명 저승사자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고 그 이후 3개월 사시고 돌아가셨대요. 다시 한번 짧지만 굵직하고 무서운 얘기 들려주신 우리 헤라님 그리고 더 킹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괴담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블로천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택시 괴담 중 제일 무서운 이야기. 저는 택시 괴담을 고등학교 때 미술 교사로부터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업 시간 시작이 다 되어서 들어온 선생님은 도시락 먹고 오후에 공부하려니까 엄청 졸리지 하면서 모두 정신이 들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장거리 손님을 태워다 주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삼촌이 살던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로지르는 지방도로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집들도 하나도 없는 어둑한 곳을 약 5분 정도 운전을 했을까. 갑자기 앞쪽에 전조등이 반사되며 펄럭이는 흰천이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었어.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 앞을 자세히 보니 흰색 긴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길가에 서서 있었는데 바람에 긴 치마가 도로 쪽으로 팔랑팔랑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웬 여자가 이런 인적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고 이런 어두운 곳에 왜 서 계시냐고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여성이 2시간 넘게 차가 하나도 지나가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여기 서 있었다면서 바로 요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약 30분만 가면 제 집이 나오니 거기까지만 태워주세요 했었다는 겁니다. 기분은 좀 찜찜했지만 가는 길에 부수입이라도 챙겨보자는 마음으로 태우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산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성이 뒷문을 열 때 택시 중앙에 있는 실내등이 켜지면서 얼굴을 보니까 핏기가 없어 보였으며 머리칼은 어깨 아래까지 내려진 긴 머리였다고 합니다. 길은 비포장도로라서 속도를 낼 수 없어 저속으로 운전해 갔는데 택시가 기우뚱 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해요. 마치 시체가 갓 부패할 때 나는 가슴을 아래로 짓누르게 하는 그런 냄새 말입니다.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초기 부패 단계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에이터로 산속에 낙엽들이 썩은 냄새가 들어와서 그랬거니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한 30분 운전해서 올라가니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집들이 셋째 보여서 안심하고 어디쯤 내려줄까요? 하니까 제일 마지막 집 문 앞에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첫 집을 지날 때는 대문에 상이라는 글씨가 서 있는 호롱불이 걸려 있고 이 집은 초상이 났나 하고 두 번째 집을 지나쳤는데 이 집에서도 똑같이 그런 등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세 번째 마지막 집에 도착하니 다른 집과는 반대로 호롱불도 안 걸려 있고 집 안에 불빛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은 택시비를 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하며 집이 어두워서 저 혼자 들어가 불 켜기가 좀 무서워서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삼촌은 옆집들이 모두 초상집이라 너무 찜찜해서 다른 손님 호출이 있다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비포장도로로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며 심야방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서 차체가 심하게 기우뚱거려서 그 충격으로 라디오가 켜졌나 하면서 앞만 보고 운전해 갔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가 치치직 치치직 하면서 여자 목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기계음 소리 같은 말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안 도와주고 가? 왜 그냥 가? 오늘은 싱싱한 고기 먹으려나 했는데 아쉽네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삼촌은 기겁을 하고 속도를 더 내서 아까 가던 큰 길로 접어들어 겨우 안심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되나 하고 돈을 넣었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여자 손님이 준 10,000원짜리들이 모두 낙엽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무서우니 같이 좀 가달라고 해서 친구와 같이 지지난 밤에 갔던 곳을 정오쯤에 갔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 가보니 분명히 그날 밤은 멀쩡했던 집들이 모두 으스러져 폐허가 돼버린 지 오래된 집들 뿐이어서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그 집들만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야, 너 그날 밤 귀신한테 단단히 홀렸던 모양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어서 가자 하며 삼촌을 차에 태웠답니다. 이후 그 폐가로 올라가는 도로와 접한 도로 근처에 사고가 많이 나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가로등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여인은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 잡아먹는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